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요금 인상으로 귀결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이것이 최선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642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안전 핑계로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죠. 버스 대수를 늘려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8562님께서는요. 시간대별 이용자 수를 분석해서 집중 시간대에 배차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6133번님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0052님께서는요. 탁상 행정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 어떠신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문자, 그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체육과 함께하는 타임머신. 오늘은 1988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8년 7월 18일 YTN 뉴스 앵커 최욱입니다.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프랑스의 인기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의 이 음식 문화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바르도는 이전에도 종종 한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게의 식용을 금지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음식에 대해 정비 지침을 발표한 바 올림픽 기간 동안 이 음식은 숨어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최욱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복날이면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규제를 받기도 했던 이 음식의 이름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삼계탕, 2번 보신탕, 3번 해물탕, 4번 쌍화탕. 정답을 아시면 유료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5분께 브로드웨이 최장수 코미디 스릴러 연극 데스트랩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공연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죠. 이분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점심에 이 탕 잡수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죠. 아니, 안 드셨어요? 네, 큰일 납니다. 가뜩이나 인기 없는데 다 날라갑니다, 인기.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 몸보신 음식이지만 국내에서 첨예하게 그 찬반이 갈리고 있어요. 네. 과거 88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이 음식의 이름을 맞히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삼계탕, 2번 보신탕, 3번 해물탕, 4번 쌍화탕. 네, 네. 정답을 아시면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브로드웨이 최장수 코미디 스릴러 연극
데스트랩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공연이네요. 네. 그렇군요. 예. 이 음식에 대해서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초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들 또 드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네. 워낙 솔직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아주 맛있는 거죠, 이거. 아, 그래요? 옛날에 좀 먹었는데요.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야, 소신발언하시네요. 예. 괜찮겠어요? 네. 굉장히 동물의 호가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저는 요새는 안 합니다. 요즘은 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거를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드시는 분들을 또 싫어하지도 않아요, 저는. 예, 그분들은 또 존중하고, 저는 안 먹고, 예, 이렇게 양다리를 다 걸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논쟁이 네. 서울 올림픽보다 훨씬 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게 1924년이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죠. 그렇죠. 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데 복날에도 동양의 식문화를 비난하는 서양인들에게 반박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드시는 분들은 이거 식용으로 따로 키우는 건데 괜찮다. 네. 이런 입장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축이 아니라서 네. 위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보도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죠. 네. 네.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 정부에서 이 음식을 양성화를 하죠. 네, 1974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품귀 파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을 파는 식당에 사람들이 막 넘쳐났다고 해요. 원래는 게를 식용으로 파는 게 무허가였는데 네. 1975년에는 양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올림픽을 앞두고서 그러다가 또다시 음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고기도 안 먹지만 소고기도 안 먹고 웬만하면 고기를 잘 안 먹는 이 특별한 취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의 스님이시네요. 네? 스님. 조금 비슷하죠. 네. 자, 오늘의 공연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공연 선물인 연극 데스트랩은요. 네.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김수로 프로젝트. 그 일환의 구탄입니다. 구탄. 김수로 프로젝트는 대학로 최고의 흥행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배우 김수로 그 이름이 맞습니다. 네. 1978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최장수 코미디 스릴러 연극이라고 하니까 이 올여름 굉장히 더운데 딱 어울리는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퀴즈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복날이면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규제를 받기도 했던 이 음식의 이름을 맞히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삼계탕, 2번 보신탕, 네. 3번 해물탕, 4번 쌍화탕. 탕탕탕이네요. 네, 정답을 하시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자 참여,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데스트랩 관람권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가시려고요? 그래도 힌트 하나는 주시고 가시겠어요. 힌트요? 네. 이게 몸을 뭘 망설이십니까? 아니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치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주저하게 돼요. 네. 예. 힌트로 좀 드리자면 저는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네 가지 중에. 예. 이렇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면 승부 마친 시간까지 정답자 발표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이쁜이 꽃분이 최국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평소보다 도심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우선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도심 신천로 신천역 방면 아현역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뒤로 시속 10km 미만입니다. 영등포로 오목교 쪽으로도 영등포 유통상가 조금 못 간 지점 3, 4차로입니다. 승용차에 부딪힌 사고 여파 때문에 뒤로 20km 안팎이니까 각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남대로 강남 쪽 교통량이 많은데요. 남산 1호 터널 입구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수서에서 복정 구간 2차로에는 소형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데요. 여파 때문에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장지 나들목부터 수서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3부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그 2주택자에 대해서 전세 소득에 과세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철회한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그 주택 매매 증가세가 반짝 늘어났는데요. 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발표되면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또 수도권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하락하고 또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 가격이 오름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가 여당과의 협의 끝에 결국 과세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이 철회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네.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저쪽에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있다면서요? 이게 네. 아주 그냥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두고서 삼성하고 현대하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전의 삼성동 본사 부지가 7만 9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곳에 매각을 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계속 눈독을 들여왔는데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통합 사옥을 짓고 호텔과 공연장이 있는 자동차 복합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삼성그룹은 지난 2009년에 이미 한전 부지 일대를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또 2011년에는 한전 부지 인근에 있는 옛 한국 감정원 부지를 2,300억 원에 사들이면서 서초동 삼성전자와 함께 강남에 삼성타운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에 외국계 자본도 이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장부가로만 2조 원이고 시세로는 3조 원이 훨씬 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이분이 네. 지금이 연세가 92세, 92살이신 모양인데 네. 그 동생의 장례식에 부임을 보냈는데 이 부임을 둘러싸고 조카들이 법정 싸움을 벌였다면서요? 네, 아주 이렇게 커다란 부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네. 지난 2005년 1월에 여동생이 이제 승지자 신회장이 부의금을 보냈습니다. 네. 여동생 슬하에 이남 3녀가 있었는데 그중 둘째 딸이 장례식이 끝난 뒤에 신회장의 부의금이 수십억 원인데 다른 형제들이 1,000만 원이라고 속이고 돈을 나눠 가졌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2011년에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 경기 고양에 형제 3명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아파트 대금이 바로 이 신 회장의 부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형제들이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데요. 네, CDS라고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네. 부도 날 위험이 높을수록 이제 가상금리를 많이 얹어주는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CDS 프리미엄이 떨어지면 부도 위험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에 붙는 CDS 프리미엄이 49.26bp를 기록을 해서 2008년 1월 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최고 정점이었던 거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0월 27일로 699bp나 올랐는데요. 네. 이에 비하면 1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부도 위험과는 멀어지고 있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가 탄탄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같이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주 펀더멘털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네.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방송 모금은 끝났지만 모금 전화는 오늘 하루 계속 열려 있습니다. ARS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ARS 060-700-0770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커다란 기적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임머신 퀴즈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복날이면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규제를 받기도 했던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는 문제였는데요. 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삼계탕, 2번 보신탕, 3번 해물탕, 4번 쌍화탕.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브로드웨이 최장수 코미디 스릴러 연극 데스크 랩 관람권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공연입니다.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타임머신 퀴즈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복날이면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규제를 받기도 했던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보기 말씀드립니다. 1번 삼계탕, 2번 보신탕, 3번 해물탕, 4번 쌍화탕.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유료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정답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브로드웨이 최장수 코미디 스릴러 연극 데스클랩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공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드린 질문은 기억하시죠? 요금 인상으로 규결된 수도권 광역 버스 입석 금지,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이것이 최선일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역시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주얼.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 주간의 정치권 뉴스를 살펴보는 정치수다 시간입니다. 이른바 새 변호사의 정치수다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저도 변호사인데요. 요즘 사무실 폐쇄하고 일 안 하지만 그리고 두 분 여자 변호사님도 나오셨으니까 새 변호사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연합의 강현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은 전에 당협위원장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강현재 변호사님 이번에 부대변인 맡으셨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자로. 네, 맹활약을 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 지난 한 주간의 정치권 점수를 좀 매겨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지난주 정치권 어땠습니까? 네, 강현재 변호사님. 너무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 점수 주는 거 정말 난감한데. 점수 매기신 분은 아주 짜게 매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정치권의 평가의 대상은 어쨌든 우리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지금 국회 안에서 단식 투쟁을 5일 째 넘어서면서 하고 있어서 일부 쓰러져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단원고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남은 학생들이 도보를 해서 국회까지 또 오는 이런 상황으로까지밖에 갈 수 없었던 정치권에 대해서 사실은 빵점을 주고 싶은데 더 나아가서 그냥 주세요. 그냥 빵점. 손 들고서는 벌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칙까지요? 네. 손 들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손 들고 서 있으랍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 예, 점수는 같은 점수일 거고. 그래요? 또 빵점이세요? 예, 저는 우선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예, 결국은 불미스러운 제보 내용까지 언론 보도되면서 낙마한 것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월호 특별법 두고 여야 간에 이 벌어지는 싸움이 결국은 국민들 눈살을 찌푸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인사 참사에 관해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제보라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제보가 뭡니까? 아세요? 방송에서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방송에 이미 나와 있는 거는 입에 담기도 좀 못한 여자 문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야당 쪽에 들어온 제보가 상당한 증거물도 함께 제보가 들어왔고 실제로 야당 안에서는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청와대에서 정성근 후보를 밀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이것까지 터트려야 하나 마나를 고민하면서 청와대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기조가 바뀌어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이것을 공개하는 그런 지경까지는 네. 안 가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대변인을 맡으셨는데 부대변인으로서 내용을 밝히지 못하시겠다? 저도 이미 정리된 인사니까요. 네. 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남녀 문제 생기면 네. 특히 이제 좀 면죄부를 주는 말 중에 하나 영웅호색이네 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영웅호색 타령하는 건 삼국지 시대 때 할 얘기고. 예. 이제는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저는 남녀 간의 문제는 제3자가 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나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장관 후보자는 나오셨으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혼외 자식이 있고 어쩌고 한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하대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거기는 네, 프랑스고 네. 우리는 우리고. 거기는 프랑스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성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문제까지 가기도 전에 여러 가지 부적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사실 글쎄 밝혀지지도 않은 여자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하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새는 바가지 저기서 새듯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새고 있었던 후보가 좀 이상하게 좀 지명돼선 안 될 후보가 지명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좀 이 지명된 그 배경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우여 국회의원을 사회부총리에 일단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열려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수희 변호사님? 교육부 관련 상임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네. 그리고 황우여 전 대표의 경우에 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으로 또 차분하고 또 정서도 안정돼 있고 또 그만한 자질도 갖추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예. 저는 크게 흠없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좀 그래도 법조 선배이신 셈인데. 대선배이실 거요? 예, 선배라고 부를 수도 없는 대선배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아주 늘 웃는 얼굴에 좋으신 분인데요. 전 또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이분이 평가도 좋고 또 온건하시고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국회에서 교육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기사에도 보면은 이분에 대한 경력으로 새누리당 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2년으로 위원 계셨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경력 중에 대다수의 경력은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저는 전문성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이분을 지명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제 이 인사 참사에 청와대도 부담스럽고 지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걸릴 게 없는 정치인 그리고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맡은 직책을 소화했던 분으로 그냥 저는 찍어서 인사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그거 말고는 아니죠.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도 총리 때문에 이 사태가 온 나라가 시끄럽고 말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의 장관 총리 임명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몇 달씩 국정이 마비되도록 이렇게 성세부를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디 미국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디 영국이 불란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내각에 진출을 시키세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났더니 이번에 황우여 의원을 덕하다 총리의 제 얘기를 누가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임명했어. 근데 저는 찬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관 자리는 말이죠. 전문가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교육부 무슨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또 문화체육관 장관이면 무슨 미술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또는 무슨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아니라 이 정무적 감각 이 높은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거 두 분 법률 같은 게 더 잘 아셨죠? 더 잘 아시죠?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황우여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무슨 뭐가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떠나서 그런 제도적인 활용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아시다시피 김명수 나름 교육계에 계신 분으로 지명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하시다가 워낙 문제가 많으니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따른 것도 따지고 보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또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한 말씀만 더 하시죠, 이수 변호사님. 여러 실수, 아니면 문제점을 드러난 이후에 그 선택한 황우여 후보가 저는 좋은 결과로 그리고 그렇게 기대에 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정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0344님께서는 정치권은 밥값 좀 해야 합니다. 하루 한 끼만 드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우리 청취자분들 성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세월호 유가족께서 빵 좀 들어주시니 그러시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니 이 사태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강인재 변호사님 말씀이셨고요. 0107님께서는 세월호로 시작된 실망. 이번 인사 문제로 확실해졌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6249님께서는 대체 한국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답니까? 어째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을 시키려고 드나요? 이분도 성이 많이 나셨군요. 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단식 투쟁을 또 하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이게 지금 이 여야 간의 정치권의 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좀 어디서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들 다투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여야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 갇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당에서는 유가족이 희망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 유가족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빨리 타결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새누리에서는 문제가 많다. 이따 좀 상세한 말씀 나누겠지만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어떤 얘기만으로 지금 730까지 그냥 쭉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하지 않고 가자는 지금 분위기여서 이거를 두고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엄연히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 싸움의 주체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세월호 특별법이 오로지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유가족의 니드가 있고 그 니드를 가지고 이거를 관철시키냐 못 시키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무슨 대립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두 당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싸우거나 이런 지금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슈는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슈는 그런 거죠. 여야가 각 정당이 이걸 자기네 정치 문제를 이용하는 그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슈 맞습니다. 네. 저도 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도 무겁고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근데 실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너무 경계하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이 세월호가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감추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또 이 세월호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다 부인하고 이런 걸 안 하겠다. 그리고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 원인 파악도 안 하겠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더구나 지금 730 보궐선거도 있고 그 이후에 전국 운영에서 뭔가 이 주도권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보이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너무 그걸 경계하다 보니까 좀 저도 보기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두 분이 아주 강경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네요.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 싸우는 게 아니냐.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벌써 의견이 다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예 그래서 좀 더 그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네. 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느냐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상에 이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진상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 강제력이 있는 어떤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는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그 수사권은 일반적으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에 있어요. 이것이 네.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특별한 경우를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특별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미 특별검사도 있고 특임검사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세월호 우리가 만들려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인데 이 세월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300명이 그냥 바다에 빠져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이 총체적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세월호라는 그 배가 출항해선 안 될 배가 출항하게 된 그 시작부터 구조의 문제 그리고 구조를 담당하는 해경이 나중에 그 근무 태도가 문제될까 봐 CCTV의 증거를 삭제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공무원 비리 그리고 심지어 뭐 로비의 흔적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권력형 비리로 가고 있는데 이런 그 죄의 특성이 과연 일반 검찰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서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를 다 뛰어넘고 정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에게 당연히 강제적 수사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근데 네. 자료를 요청한다는 거는 요청해서 안 오면 그만인 것이고요. 또 증인으로 필요해서 불렀는데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라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는 아예 만들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월호 유가족이나 새정치 입장에서는 새누리가 정말 모든 진상을 밝힐 의사가 있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괜히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소희 변호사님? 그거는 맞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아무도 못 믿겠다. 네. 그 사고 진짜 다시 거론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생중계되는 데서 아이들이 그런 걸 그냥 지켜봤고 그렇죠. 그 이후에 수습 과정이나 지금까지 봤을 때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그 부분들에서 검찰이나 경찰, 정부가 보여줬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네 발등 찍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 검찰, 경찰 다 반성하고 있어야 됐고 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 이런 그 간사가 말씀을 한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요구가 반복이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권은 검찰하고 경찰만 갖게 되는데 그럼 그들이 갖는 그 권위 이런 게 위태로워질 수 있지 않냐. 그런 걸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전의 대한민국, 세월호 사고 후의 대한민국 좀 이렇게 우리 현대사에서 확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이 확 바뀔 수 있는 계기 저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새누리당이나 정부나 저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하셨는데 말씀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근데 두 분께서 얼마나 이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예,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이제 의견이 다 갈리시는군요. 2669님께서는 여당 혹시 자기 식구 다칠까봐 수사 기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적어주셨는가 하면 3077님께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면 뭘 요구해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사법기관이 엄연히 따로 존재하는데 수사권, 기소권 다 주는 건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730 재보선 이 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 당에서는 몇 석이나 차지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4석, 5석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던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이 세월호 특별법도 더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730 얘기보다는요. 저는 이 얘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우리 국회 각 정당에서 정말 좀 이번엔 성숙한 모습을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여야도 없고 빈부귀천도 없고 계급차도 없고 계층 사이도 없고 그저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좀 그렇게 합심하는 모습 정말 우리 좀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현주 변호사님. 예,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 싸움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팩트에 대해서 계속 국민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면은 사법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대안으로 야당에서는 그러면 위원회 안에 우리가 특별검사들도 변호사 출신이 특별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위원으로 두던가 아니면 위원회에 명을 받는 경찰관을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대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정말 새누리에서도 이 세월호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가 뭐라 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세월호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국회에 와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야 되고요. 이게 다 남의 자식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새 변호사의 정치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정치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되셔서 변호사들은 말들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정치까지 하시니까는 말씀들을 또 오늘은 괜히 싸우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아니에요. 오늘은 술 한잔 했으면 머리 뜯고 싸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덕담을 한마디씩 준비해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타임머신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 보신탕이었습니다. 맞추셨습니까? 연극 데스크랩 관람권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질문이 있었죠. 요금 인상으로 귀결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이것이 최선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0708번님께서는 광역버스 시간별 이용자 수와 연결 교통수단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더 세밀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0577님께서는 안전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입석 운행하다 사고 나면 그때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8006번님께 주간경영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